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정말 많은 2대남들이 3대남들이 갑자기 또?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물론 윤석열을 지지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플러스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거 너무 정확하고요.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소선거구제 예. 이제 1대1 구도가 되기 때문에 예. 결국 그 당시에 누구를 더 혼내주고 싶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뭐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각자 어떻게 2대남 3대남이 김문수 이준석을 찍었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싫어서 인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뭐 되게 일상적인 극우화, 관성적인 극우화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그렇게 싫습니까? 뭐 첫 번째 그 도화선이 된 거는 아무래도 피시주의, 페미니즘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도 일종의 경제적으로도 우파적 세계관, 소위 이제 퍼주기에 대한 불만,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태도. 그렇게 퍼주고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단 사실 시작이 정말 페미니즘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게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결과적 평등, 소위 이제 퍼주기인 겁니다. 특혜를 주는 것,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 그러니까 그게 그 세계관이 전 이슈에도 모든 이슈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좀 없이 사는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 좀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를테면 어떤 이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라는 두 가지 큰 틀이 있다면 이 친구들도 아마 소위 하위 20-30% 굉장히 열악한 분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보편복지의 차원이라면서 전 국민에게 똑같은 이제 소비 쿠폰 같은 거 지급하는 방식, 그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동의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참 매정한 놈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저는 이제 피시주의나 페미니즘 혹은 그런 어떤 진보적 사상에 대한 굉장히 피로감 이런 게 있다고 보고요. 이게 꼭 우리나라 이대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2, 3대남 똑같습니다. 그 소위 민주진영 하면 정확하지 않네요. 진보진영 그동안 얘기했던 청사진이 통하지 않잖아 너네. 복지국가 만들면 된다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선진국들에서 오바마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다 역진적인 정당의 트럼피즘 같은.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제대로 보편복지를 해보지도 않고 벌써 초입 단계부터 반대한다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똥을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세계관의 차이인 겁니다. 그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성공을 담보하지도 않는다라는 주장일 것 같습니다. 그걸 뭐 꼭 해봐야 뭐 그게 망해봐야 아냐라고 그분들은 답하겠죠. 그런 문제가 딥한 문제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아니 던져주시네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감사한 아니 태도네요. 사실 저도 한동안 왜지 이랬던 게 남북 단일팀 만든다고 했을 때 반발했었잖아요. 그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게 시작이었죠. 또 인국공 사태 때도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은 뭘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반발을 살 이유가 되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다 이제 반추하면서 참 피디님이 생각하신다는 게 참 귀한 영포티 영피프티라는 생각은 드네요. 난 계절씨는 아닌 그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소위 싶습니다. PC주의에 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윗 영포티 아닙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어떤 우리 사회의 2대남 3대남이라는 새로운 종족의 등장인 거죠. 우리 사회 담론 시장에서. 아니 그때만 해도 우리 이석현 평론가는 정의당 쪽 아니었어요? 22년이면 아니죠. 18년, 17년이었지. 18년, 17년이면 제가 정의당 소속이 맞네요. 아니 제가 이제 그때 흐름에 네. 비판적인 시선을 느껴서 정의당을 나왔죠. 그래요. 이유가 있어서 제가 스스로 철새라고 얘기하지만 다 이유는 있고요. 또 하나 요거 자기 PR 한번 해도 될까요? 저는 한 번도 따뜻한 곳을 찾아 철새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철새긴 한데 제가 뭐 그걸 부인할 건 없는데 뭐 당시 이재명 도지사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거기 가면 그럼요. 너 망한다 소리 듣고 갔습니다. 저는. 당시 민주당 여권 진영에서는 아유. 이재명 대통령은 제거해야 할 아주 그렇죠. 뭐 악의 뿌리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약간 인도 카스트 제도에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 그 표현이 나왔네요. 예. 아니 사실은 나 한 가지
내 이야기 좀 하자면 또 자기 변하십시오. 2018년에 제가 SBS 라디오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뭔 얘기 나올 거 알 것 같아요. SBS가 그렇게 열심히 이재명 지사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처음에는 얘기인가요? 그 뭐였죠? 그 왜 예능 프로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나와가지고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인가? 예, 그 프로그램으로 막 띄워줬는데 밥에다 소금 쳐서 드셨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해서 라디오까지 막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나는 SBS 이것들이 미쳤나 했는데 SBS 나름대로 당시 문재인 정권의 코드를 맞춘 거였어요. 아하. 그래서 이재명을 제거해야 한다. 실제로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는 이재명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고 결국 친노 친문의 그 기득권 논리에 기초해서 이재명을 제거 대상으로 찍은 건데 여하간 그렇게 모질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SBS가 문재인 정부에 줄대는 것인데도 아하. 어떻게 여당 경기도지사를 저렇게 편파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거기 격분해서 그냥 당일. 그러면 김용 PD는 정말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라는 책도 내시고 그렇지. 그렇죠? 상당히 초기부터 네. 저도 이제 경기도청의 초기부터 간 그래도 멤버 아닙니까? 네네네. 그 둘의 지금 결과 이 둘의 지금 우리 둘의 지금 결론은 뭡니까? 뭐 이게 얻어먹는 게 없네요. 너 먹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저는 지난 대선 2022년 대선 때 살짝 기대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 이해해. 오케이. 나도 사실 문재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니까. 네. 그러면은 문재인에 대한 어떤 반기로 차별화로 이재명이 떴는데 이재명을 선택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이대남들은 윤석열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달라졌다.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죠.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그런 어떤 퍼주기부터 북한에 대한 인식, 중국에 대한 인식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이대남한테 해줬겠습니까? 네. 페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조 올린 것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골든 크로스가 됐어요. 아니 레드 크로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살식이 안 해주셨죠. 네.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폐지 안 됐잖아요. 커녕 지금. 예. 근데 이제 오늘도 그 문제 하나 할 건데. 네.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만큼의 기색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줬으면 사실 2대남 3대남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털리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아쉽게도 또 그래도 당내 한 주축인이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고지고 갔다가 도리어 큰 손해를 보았다. 이게 제 계산입니다. 제 그렇죠.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선회하고 혹은 내재적 접근을 해보자면 이제 스스로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본인에 대한 인식 굉장히 좀 사납고 혹은 좀 이제 뭐 여성 이런 관련해서 좀 거칠고 이러다는 이미지 때문에 더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거의 딱 선을 그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하여튼 과거에 그 악의적으로 누군가 녹취를 해서 공개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성 친화적인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오해를 받기 딱 좋은. 대통령 스스로도 후보 시절에 예. 찢 뭐 이런 얘기 스스로 하실 정도로 격이 없고 사실 뭐 자신감 있어 하시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이제 더 본인에 대한 잣대가 이제 예. 더 높다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못 하시는 건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도청에 있을 때도 그렇고 괜찮다. 이거 아닌 건 아닌 거고 공정의 기준을 갖고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늘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 전환이 안 돼서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하겠다. 일단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어요. 아니 추진만 해봐. 전쟁이야 전쟁. 그때는 진짜. 90만 유튜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진짜. 자,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장동혁은 단식하고 있고 한동훈은 사과를 했고, 예, 배현진과 홍준표는 장외에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거 좀 어떻게 돌아가는 동네에 이 동네는 지금 장동혁은 왜 단식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네. 일단 지금 국힘이 당 대표님은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반대파는 또 국회 앞인가요? 거기서 이제 또 거리 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운동권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일단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사실 통일교 특검, 공천헌금 특검 이거 하라. 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뭐 통일교 문제 있고 공천헌금 문제도 지금 그 강선우, 김경시 의원 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해야 되는 건 맞죠. 이거 만약에 역지사지로 반대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도 똑같이 강하게 이 특검을 주장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은 한번 들더라고요. 단식이라는 방식, 극단적 투쟁이라는 방식은 언제 옳고 언제 그른 것일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진짜 그래요. 핀이 보시기에는 단식 이런 거는 언제 옳고 언제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오용 남용되고 있다라는 아하. 생각이 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자의 언어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거기서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투쟁이 전장현 뭐 이런 투쟁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약자가 하면 무조건 이런 그 극단적 투쟁은 옳은가? 저는 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결국 이거는 명분과 여론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딱 그 시위나 그런 단식 투쟁을 할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그 순간 이제 여론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지. 무조건 또 사회적 약자가 이런 걸 한다고 또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슬쩍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이제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은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이거를 거부할 좀 뭐 명분 아닌 명분이 대통령 지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 국힘은 또 분열 중이고 이러니까 네. 이런 명분 싸움에서 져서 지지율이 한 5% 7% 지금 팍팍 떨어지면 네. 특검을 이제 받게 되고 예. 장동혁 대표님 미음이라도 빨리 드시오 이렇게 될 텐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별로 해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별로 욕도 안 먹어요 지금. 네. 그래서 다른 싸움하느라 지금 바쁘지.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출구 전략이 있을까 싶어요. 내란 청산이 또 더 중요한 과제고 통일교는 곁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 지지층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 청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국힘 분들은 이제 둘이 집안에서 싸우느라 좀 바쁘고 이제 한동훈 vs 장동혁. 네. 뭐 각자도 이슈에 따라 이게 메인 이슈로 좀 가지 않는 통일교 특검이나 이런 게 메인 이슈로 가지 않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일종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좀 단일 의제 국가입니다. 매일매일 한 가지 의제를 가지고 전국이 들썩이는 그렇기 때문에 리젠이 빨라요. 다음 이슈 계속 덮여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이슈 물타기가 막. 그렇죠. 나오는 거지. 그게 가능해지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쨌든 좀 출구 전략을 제시해 드리자면 네. 결국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특검 같긴 해요.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품 넓게 좀 포용하는 방식으로 좀 이게 수용하는 결국 마지막에는 좀 줄다리기를 하다가 뭐 그거를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혹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특검 좋고요. 그렇죠. 그 신천지도 특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을 깨뜨리는 거는 헌법 위반이거든요. 이걸 바로잡기 위한 거라면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를 넣냐 맞냐로 지금 특검이 빠개진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예. 저는 뭐 원론적으로 신천지 특검 뭐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특검에서는 통일교 공천헌금까지 하고 신천지는 따로 검찰에서 잡아가지고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출구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통일교를 털어도 국민의힘은 굉장히 불리할 텐데 왜 통일교에 있어서는 민주당만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도 그렇고 공천헌금도 그렇고 사실 특정 정당이 유불리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천헌금 문제만 해도 이제 투고나 제보가 민주당에만 있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네. 국힘은 뭐 더 했다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런 정의당이나 뭐 개혁신당은 공천을 받는 게 별로 이제 뭐 큰 뭐 당선을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낼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큰 당들은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당 모두 이거는 털릴 문제고 털어야 한다 한번. 그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은 예전에 드루킹 특검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감옥 가고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고 아하. 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뭐 특검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